안녕하세요. 매일 정성껏 만드는 어르신 정보TV입니다. 오늘 주제는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음식입니다. 평소에는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이 오히려 약효를 흔들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은 아보카도와 견과류, 크랜베리 주스를 챙겨 드셨다가 코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까지 가야 했습니다.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는데도 음식 하나 때문에 약효가 불안정해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의외의 음식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인 중에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혈액 희석제는 피가 지나치게 끈적해져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혈전은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폐로 가면 폐색전증 같은 무서운 질환을 일으킵니다. 와파린이나 루이바록사반, 아픽사반, 다비가트란 같은 약들이 대표적이죠. 특히 심방세동으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분, 인공심장 판막을 가진 분, 이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경험한 분, 다리에 혈전이 생겼던 분들이 이런 약을 꾸준히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 약 없이는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약만 잘 챙긴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음식과 음료, 심지어 건강보조제까지도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을 같은 용량으로 먹어도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약효가 약해지기도 하고 지나치게 강해지기도 합니다. 약효가 약하면 혈전이 다시 생길 수 있고, 약효가 강하면 코피가 멈추지 않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등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혈액 희석제, 특히 와파린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 피가 굳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런데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약효가 약해지고, 반대로 평소 먹던 양을 갑자기 줄이면 약효가 강해집니다. 이처럼 음식이 들쭉날쭉하면 약효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음식은 간에서 약이 분해되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혈액을 더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키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음식은 위장점막을 자극해 작은 상처에도 피가 쉽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약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비타민 K는 피가 굳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 이를 많이 섭취하면 와파린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흔히 아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뿐만 아니라 의외로 아보카도에도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또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도 얇아 보여도 실제로는 비타민 K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평소 매일 한 줌 정도의 채소를 드셨다면 앞으로도 같은 양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문제는 어제는 많이 먹고 오늘은 전혀 안 먹는 식으로 양이 크게 변할 때입니다. 특히 녹즙처럼 채소를 농축해 마시는 건 단 한 컵으로도 비타민 K를 과하게 섭취하게 되어 약효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효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음식입니다. 혈액을 더 묽게 만들어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크랜베리 주스가 대표적입니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와파린과 함께하면 약효가 과해져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과 함께 들어있는 소량의 비타민 K가 혈액 응고 수치를 흔들고 위출혈 위험도 높입니다. 은행잎차나 인삼차 같은 일부 허브차도 약효를 방해할 수 있어서 새로운 차를 꾸준히 드시려 한다면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간에서 약 대사를 방해하거나 전신염증을 키우는 음식입니다. 술이 대표적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약이 분해되는 과정을 방해해 약효를 흔들고 과음은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게 합니다. 동물의 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돼지 간이나 닭 간은 철분이 많아 보양식으로 먹지만 비타민 K 함량이 높아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에겐 부담이 됩니다. 또 견과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는 고지방 식품이라 간 대사에 영향을 주고 일부에는 비타민 K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소량을 일정하게 드시면 괜찮지만 갑자기 양을 늘리는 건 위험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나토 같은 발효콩 음식은 와파린 복용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나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K2는 와파린의 효과를 거의 무력화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건강보조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타민 복합제에는 비타민 K가 포함된 경우가 많고 오메가3는 혈액을 더 묽게 만들어 약효를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고용량 비타민C나 철분제도 다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조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채소나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중요한 건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소 매일 시금치 한 줌을 드셨다면 앞으로도 같은 양을 계속 드셔야 합니다. 어제는 많이 먹고 오늘은 전혀 안 먹는 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녹즙처럼 농축된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를 조금씩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계란찜, 두부, 흰살 생선처럼 부드럽고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권합니다. 곡류는 흰쌀밥이나 흰죽이 가장 안전합니다. 음료는 보리차, 옥수수차, 국화차처럼 카페인이 없고 자극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치료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아보카도, 해조류 같은 비타민 K 음식은 양이 갑자기 늘거나 줄면 약효가 불안정해집니다. 크랜베리 주스나 녹차처럼 약효를 과하게 강화하는 음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 동물의 간, 견과류는 간대사와 염증 반응을 통해 약효를 흔들 수 있습니다. 나토나 일부 보조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피나 잇몸 출혈, 멍 같은 증상이 생기면 바로 알려야 하며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약효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